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철입니다. 근 한 달간 소식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좀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요. 7월에 들어서면서 다시 중국 뉴스에 대한 해설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쉬었던 한 달 동안 중국에서 있었던 일 중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일들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지난 5월 말 리커창 총리가 지방 공무원들을 모아놓고 화상회의를 한 일입니다. 이날 중국의 지방 공무원들이 10만 명이 화상회의에 참여를 했다고 해서 중화권에서는 리커창의 10만 회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지방정부 사람들이 답답했고 리커창 총리가 어떤 새로운 정책을 제시할 것인가에 관심이 매우 높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날 리커창 총리는 두 가지 사항을 이야기했고 모두가 기대했던 한 가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를 한 두 가지 사항이라는 것은 첫째, 지금 중국 경제가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라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진단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경제를 다시 회복시키지 않으면 안 되고 이것을 위해서는 산업체들의 조업을 재개해야 된다고. 그러므로 각 지방정부들은 국유기업과 민간기업 모두의 정상화에 노력해달라고 주문을 했죠. 다른 하나는 이러한 중앙정부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정도의 재정 지출이 또 필요한데 지금 각 지방정부들은 2년 이상 진행되고 있는 팬데믹으로 인해서 대규모의 PCR 검사에 너무나 많은 재정이 소모가 됐고 그에 비해서 지방정부의 주요 세수를 이루었던 토지 사용권 판매가 급감을 했고 기업들이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조세 수입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지방정부가 채권을 발행해도 금융기관들이 제대로 사주지 않는 그런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었죠. 그런데 리커창 총리는 이날 중앙정부에도 돈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지원할 돈은 없으니 각 지방정부는 알아서 해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아마 이 말을 들은 지방정부 공무원들은 낙심천만이었을 것입니다. 다른 하나, 리커창 총리가 이야기하지 않은 것은 바로 시진핑 주석이 엄명을 내렸던 제로 코로나 정책, 중국말로는 칭밍이라고 하죠. 이 정책에 대한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하려면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누군가 코로나에 감염된 것을 발견하면 해당 지역을 봉쇄하는 이걸 계속해야 되는데 어떻게 동시에 산업체의 조업은 재개할 수 있냐는 거죠. 이 두 개의 모순을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해서 리커창 총리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저는 중국에서 공직에 있는 사람이라면 거의 모든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시진핑 주석이 내린 이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해서는 리커창 총리가 건드릴 수도 없고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도 이건 내가 잘못한 거다. 그러니까 철회하겠다. 이럴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로 코로나 정책은 존재하지만 이 범주 하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알아서 찾아서 집행하라는 이제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각 지방정부는 시진핑 주석이 내린 이 제로 코로나 정책 때문에 감히 산업체의 조업 재개 같은 것은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리커창 총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을 불러다 놓고 조업 재개를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지 않는 한 그 범위 내에서는 각 지방정부가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조업 재개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따라서 코로나 감염자가 없거나 매우 적은 곳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조업 재개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코로나 감염자 상황이 심상치 않은 그런 지방에서는 조업 재개를 하기가 어렵겠죠. 그 후 한 달 동안을 지켜보면 각 지방정부마다 결과가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하이, 전전, 난징 이런 주요 남방 도시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조업 재개를 위해서 지방정부가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베이징 그리고 동북 삼성 이런 화북 지역에서는 조업 재개를 위한 어떤 커다란 움직임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현재 진행 중인 20대 전당대회로 향하는 정치적 판도와도 관계가 있을 겁니다. 시진핑 주석을 지지하는 소위 시진핑 그룹 계열에서는 리커창 총리가 이렇게 튀어나와서 경제 문제를 부각시키는 것이 자기들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지방정부에서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산업체의 조업 재개에 나서지 않는 것이죠. 아무튼 리커창 총리의 이 회의 이후 외국인 입국자에 대한 격리 기간이 21일에서 열흘로 줄어드는 등 점차 지금까지보다는 보다 완화된 검역 방침이
진행되고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제로 코로나 정책이라는 것은 바뀌지는 않은 것이죠. 바로 어제 시진핑 주석이 다시 한번 제로 코로나 정책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들은 리커창 총리가 경제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우려해서 경제를 복구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시진핑 주석한테 제시한 것으로 보이고 시진핑 주석 및 시진핑 주석 지지그룹에서도 일정 수준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화권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리커창 총리가 시진핑 주석과 경쟁한다든가 또는 리커창 총리 쪽이 시진핑 주석 쪽보다 우세할 수 있다는 이런 평가는 좀 지나쳐 보입니다. 물론 현재 상황을 보면 지금까지 2년 넘게 진행된 악몽과 같은 팬데믹 상황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고 있고 이것이 시진핑 주석 그룹에 대한 불만으로 바뀌고 있는 것도 사실로 보입니다. 그래서 언론 보도에서도 보면 예전처럼 시진핑 주석 그룹이 어떤 문장을 발표하면 많은 국영기업들이 따라서 그것을 자기 미디어에 실어주는 이런 현상들이 요즘은 조금은 선택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시진핑 주석의 산연임을 결정할 20대 전당대회에 있어서 시진핑 주석 그룹에게는 달갑지 않은 일이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민중들과 지방정부 공무원들의 불만은 상승했다 하더라도 권력투쟁이라는 면에서 보면 시진핑 주석의 위치가 공고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천억광산 사건이라는 것에 대한 최종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천억광산 사건이라는 것은 시안이 소재한 딴시성에 한 광산이 있는데 이 광산에 묻혀있는 광물들의 가치가 1,000억 위안 정도에 다다른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금액이죠. 그런데 이 광산을 개발한 이후에 이러저러한 알지 못할 과정을 거쳐서 중국의 고위 권력자가 이 천억광산을 탈취했다는 소문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특히 이 사건의 재판을 담당했던 판사가 자신의 사무실을 누군가가 부시고 들어와서 이 재판 관련 자료들을 훔쳐갔다.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더욱 의혹을 낳은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판사는 우리나라의 대법원장격인 중국의 최고법원장 조창이 압력을 넣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었죠. 이 사건은 몇 년간 재판이 이어져 왔는데 바로 지난달에 최종 판결이 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판사가 15년이라는 중형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이 판사가 천억광산을 탈취한 것도 아닌데 말이죠. 저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면 천억광산 사건의 배후 인물이 현재 중국의 기율위원회를 맡고 있는 짜오러지 상무위원과 관계 있다는 소문이 많았습니다. 만일 그 소문이 사실이라면 이 재판의 판결 결과는 짜오러지 상무위원이 안심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결과는 짜오러지 상무위원이 아무 대가 없이 얻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무엇인가 딜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이번에 시진핑 주석의 최고 신복의 한 사람인 왕샤오홍이 공안부 부장이 된 것을 볼 때 짐작이 가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시진핑 그룹과 짜오러지 그룹 사이에 어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상하이의 리창 시서기가 공개적으로 시진핑 주석을 찬양하는 발언을 했고 그 바로 다음 날에는 베이징 시서기인 차이치가 역시 시진핑 주석을 찬양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자 텐진에서도 그리고 기타 9개 지역에서의 성서기들이 마찬가지로 시진핑 주석을 찬양하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 민중과 관료 그룹의 불만은 팽배해 가지만 실제 최상위에서의 권력 투쟁에서는 지금 시진핑 주석이 자기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